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죠. 지역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당과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향후 4년간의 대표 일꾼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동두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에서 제작하며 LG 헬로비전과 드라이브 TV를 통해 동시 중계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및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 2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2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의 경우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1분 30초, 후보 상호 간 질문은 후보별 각 30초, 답변은 후보별 각 1분입니다. 공약 검증 토론의 경우 공약 발표 2분,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각 1분, 답변은 각 1분 30초, 후보 상호 간 보충 질문 시에도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은 후보별 각 7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마다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병근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후보 남병근입니다. (4월 10일은) 두 가지 심판의 날입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폭압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어제는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중진 의원께서 대통령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내각도 총사퇴하고 대통령실도 총사퇴해야 된다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시킨 점에 대해서, 그 오만함에 대해서 무릎 꿇고 대통령은 사죄해야 된다고 여당 중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 무도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래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시키고 대일 군력 외교에
전쟁을 불사하는, 또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학생의 입을 막고 의사의 입을 막는 이런 반민주적인 윤석열 검사 독주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남병근 후보는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마이크가 음소거 되었습니다. 김성원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두천, 연천, 은연남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거리에서 찾아뵙는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십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동두천, 연천, 은연 남면을 위기로부터 구해내고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 김성원, 지난 8년 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악착같이 또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우리 GTX 동두천 연장 제가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천에서 인천까지 한 번에 가는 심양 전철 개통시켰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착공했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유치했습니다. 동두천 연천에 유례없는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 제가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더 높이 도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또 행복한 우리 삶을 만드는 여정에 저 김성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 김성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한결같은 성원, 더 큰 성과로 저 김성원이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이 더 크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 김성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 있고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각 질문당 후보자 답변은 각 2분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입니다. 2021년 연천은 인구 감소 지역, 동두천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고령 인구 비율도 작년 기준 경기도 평균인 15.7%를 큰 폭으로 상회하여 연천은 31.1%, 동두천은 2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개별 사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로 봐야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주 여건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잘 살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하려면은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데요. 제가 기회발전특구법이나 통일경제특구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아니면 군사시설 보호구역법으로 인해 가지고 중첩 규제를 당해왔던 것을 우리 지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유동 인구를 늘리고 그 다음 정주 인구를 늘려야지 됩니다.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3 롯데월드라든가 국립연천현충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유입 인구 유동책을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주 인구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 GTX 빨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 시격을 줄이고 그다음에 급행 열차를 늘려서 정주 여건 향상을 통해 갖고 우리 지역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정주 여건과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살아 돌아가는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성원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인구 늘리고 경제 활성화 반드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 방안에 남병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우리 연천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되고 또 동두천이 최근 4년 동안 약 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인구의 파이를 늘리는 것과 관광 활성화 등 외부의 인구가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그런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정주 인구가 증가하려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 동두천 연천이 갖고 있는 특색, 장점을 살려서 문화, 교육의 품격을 높이고 또 복지, 특히 교통 인프라 이런 걸 확충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연천은 청정 지역입니다. 구석기 문화가 있습니다. 또 DMZ가 있습니다. 한탄강이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엔 소요산, 보산 관광특구 등 관광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에서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호선 전철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간격이 많이 넓은데 이것을 줄이고 또 남북 고속도로 사실 제가 4년 전에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또 GTX 신호선 연장도 4년 전에 개념이 없을 때 제가 동두천 연장을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지사에게 주장하고 최영덕 시장과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속히 또 국비로 추진해서 인구 유입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 방안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동두천, 연천, 양주는 소요산, 임진강, 한탄강 등 빼어난 자연유산과 전곡리 유적, 당포성, 비무장지대, 보산동 관광특구 등 특색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 관광 수요를 만들어낼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관광 이 문제는 독창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서 없는 그런 독창적인 관광 테마를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구석기 유적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도 있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아주 문명사에서 획기적인 일로 우리 연천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지질 문화유산도 우리 연천에 있습니다. 또 하나도 없는 강이 한탄강, 임진강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칠봉산, 마차산, 소요산, 해룡산 아주 병풍 같은 산들이 있습니다. 또 보산 관광특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그야말로 경기 북부의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DMZ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과 한탄강과 제인폭포를 잇는 또 DMZ를 연유하는 그런 세계적인 생태 관광 로드를 개척하고
또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처럼 연천의 평화 생태 포럼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 수요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김성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문화와 예술 또 자연이 공존하는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즉 삼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놀거리, 가칭 제3 롯데월드를 유치해서 랜드마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산 일대는요, 스키장을 포함한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연천 왕직면 일대에는 골프장과 복합 리조트를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볼거리입니다. 가칭 문화예술의 전당, 또 문화원사 이런 것을 건립해서 우리 동두천 시민의 삶의 질, 문화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 자연 환경을 가진 우리 뎁사리 공원, 이 일대에 국가 정원을 조성해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별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미산면 당포성, 이곳에 어린이 천문대를 설치해서 가족이 함께 별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쉴거리입니다. 2026년도에 개장이 되는 국립연천현충원을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처럼 영웅을 추모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힐링 공원으로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막산 종합개발이라든가 동두천에 있는 산림치유원, 이런 가족 스파 시설을 유치를 해서 조속히 개장을 해서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공존하는 그런 동두천, 연천, 은연남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각 질문당 후보자 답변은 각 1분 30초,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 간 상호 질문과 보충 질문은 30초,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1분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립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 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 유치 저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인당 지역 총생산, 재정 자립도 등 각종 경제 지표도 경기 남부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희 지역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도권 규제법하고 군사시설 보호법 등인데요. 이제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서 규제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법이라는 게 뭡니까? 인구하고 산업시설이 과밀하게 집중돼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우리 연천, 동두천은 인구 급감 지역이고 경제가 피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 규제법, 수도권에서 우리 접경 지역은 오히려 배제해야 되고 이런 것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군사시설보호법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 실정에 맞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 지사께서도 경기 북부 접경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 추진 중이고, 특히 민주당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해서 우리 북부 접경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형 공공의료원도 유치하고 동천 연천 지역을 성장 촉진 권역으로 신설해서 첨단 기업 등을 유치하도록 우리가 당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중첩 규제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김성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지역은 7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 왔지만 중첩 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뭐 군사시설 보호법,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개별 조항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8년 전 제가 제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규제 완화는 큰 틀로서의 해결 방안을 저희가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규제 프리존이 되었을 때 산업 기반 시설과 기업 유치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의 안에서는 비수도권 지역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정부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 접경 지역도 해당 법에 해당되는 기회발전 특구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규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앞장서 왔고 이제 규제가 해소된 만큼 그것을 저희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남병근 후보는 김성원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김성원 후보는 1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김성원 후보가 남병근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남병근 후보에게 다시 1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병근 후보, 김성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김성원 후보께서 우리 70년간 국가안보를 책임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통천 경제가 엄청 어려운데 거꾸로 평택은 약 20조 가까운 국비 포함해서 민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우리 동두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께서 8년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김성원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동두천 관련해서는 많은 중앙 정부에 제가 지속적으로 동두천이 가진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특히 전체 면적의 42%를 우리 공여지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동안 동두천 시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혜택들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고, 그 결과 동두천에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를 함으로써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그 분양도 좀 책임져라, 이렇게 계속 좀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지금 캠프 K시라든가 미반환 공여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빨리 반환을 시키고 또 반환된 공여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동두천시가 개발을 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원 후보가 남병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남병근 후보께서 수도권 정비법 개정을 해이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도권 정비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충청권 이하의 영남, 호남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어떻게 시킬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병근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법에는 그 법 제정의 목적이 있죠. 그 수도권 규제법은 말씀드린 대로 인구 과밀과 산업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이 과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가, 또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가, 목적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만 수도권이지 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전혀 수도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방이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은 바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여야를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 북부 중첩 규제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이 없고 지역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1.6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 양주, 연천 지역은 중증 응급 환자 발생 시 종합병원이 있는 의정부까지 이송해야 하는 등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 또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부족으로 인해서 인력 수급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는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또 지역 의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기 북부의 의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의과대학을 저희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 맞춤형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병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를 통해 가지고 내 집 앞 병원 시대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시 그리고 연천군 경기 북부의 의료 특화 지역으로서 만들어서 내가 아플 때 바로바로 병원 가서 큰 병원 가서 잘 치료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우리 지역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료 인프라 확대 방안에 대한 남병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국회에 상임위원장 8분을 뵙고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대진대 관계자하고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갔는데요. 일반 의과대학 설립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과대학을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하는 것인데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공무원 이렇게 같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서 또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기피하는 학과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한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고 이런 제도로 해서 공공의과대학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또 민주당은 이미 작년 12월에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제출해서 현재 본회의에 추진 중입니다. 또 우리 연천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들이 없는데 경기의료원, 의정부 지원 병원을 분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토록 김동연 지사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후보는 남병근 후보에게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남병근 후보는 1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남병근 후보가 김성원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김성원 후보에게 다시 1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후보, 남병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남병근 후보께서 공공의과대학을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생병원 개원은 우리 모든 동두천 시민들의 그런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재생병원, 이 대학병원과 공공의과대학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재생병원을 어떻게 정상화시켜가지고 개원할지에 대해서 또 지금 진척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남병근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재생병원이 아신 바대로 20여 년 방치됐습니다. 아마 김성원 의원께서 8년간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그간에 거의 방치되도록 그렇게 해온 것도 저는 왜 그런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민주당 최영덕 시장 있고 김동철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이러면서 이 문제가 좀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의사 수급이 안 되면 운영이 어렵고 또 경영 수지가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과대학을 먼저 설치하고 또 대진대 재생병원이 정상화되는데 양쪽 투 트랙으로 그것이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병근 후보가 김성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흉물처럼 동두천에 20여 년 전부터 재생병원이 서 있습니다. 저는 매우 답답합니다. 우리 김성원 의원께서 8년간 그 흉물 같은 재생병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원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재생병원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진척이 안 됐습니다만은 2020년도 재착공 이후에 지금 별관과 본관이 있습니다만은 별관은 이미 리모델링이 한 80% 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진행 이후에 바로 또 본관에서의 또 공사를 인해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갖춰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재생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대학병원은 어떤 대학병원이 되어야지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이것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동두천에 세워지는 대학병원은 감염병 전문 대응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후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상호 간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 보충 질문의 경우에도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 시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김성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삼선의 힘으로 3대가 3배 행복해지는 333 공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성원 동두천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GTX-C 동두천 연장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에 가까웠던 심양, 직결, 우리 연천, 전철도 개통시켰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빛나는 성과 위에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GTX-C 동두천 연장을 2028년 적기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주 동두천 연천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서 강남 30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 광역버스 1호선 급행 그리고 또 일반 열차를 증편시켜서 우리 교통 편의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경제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를 활용해서 가칭 제3 롯데월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동두천을 경기 북부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우리 연천 국가정원을 유치해서 천만 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뜻한 복지, 빈틈없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님이란 마음으로 경로당에 7일 점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늘봄 학교를 무상화하고 대입 접경 지역 특별 전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성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333 공약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남병근 후보는 김성원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김성원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남병근 후보가 김성원 후보에게 1분간 보충 질문을 한 뒤 김성원 후보에게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병근 후보, 김성원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김성원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천 고능리의 산업 폐기장 처리 시설 설치 문제로 아주 주민들이 갈등이 심합니다. 체육 시설인데 거기에 언제부턴가 산업 폐기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가 반대했고 지난 군수가 반대했고 현재 김덕현 군수도 분명하게 환경은 미래다 하고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몇 번의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이나 또 여당 의원, 군수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의원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저한테 우선은 제 공약하고는 다른 질문이 들어왔고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왕 질문을 주셨으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공개 질의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한테 도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개 질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 말씀드립니다. 저 반대합니다. 어느 누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폐기물 시설이 불법적인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까? 저는 불법적인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때론 듭니다만은 지금 남병근 후보께서 제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다시 남병근 후보가 김성원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작년 2월 22일 날 김성원 의원께서 연천군청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어떻게 발언했냐면 관광 벨트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를 창출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산리, SRF, 또 폐기물 처리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 말씀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김성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대가 행복한 연천이 되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탄강과 임진강이라는 두 개의 큰 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잘 사는 연천이 되려고 하면은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지 된다.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연천 국민 모두가 더 함께 적극적으로 좀 해야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SRF나 그런 것들을 찬성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적극 고려가 되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병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동두천 문제입니다. 동두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특별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보산동 또 동천 경제가 아주 피폐화됐습니다. 보산동은 슬럼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두천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바 70여 년간 동천시가 입은 22조의 특별한 손실을 보상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으로 동두천시 보산동이라든지 또 구도심 리모델링 또 신천 소요산 이런 종합적인 동두천시 종합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공약입니다. 그리고 연천 그 청정한 지역을 또 역사 문화의 지역을 종합 관광지로 개발해서 세계적인 청정 생태 문화 역사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또한 규제를 완화해서 제2의 파주처럼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주요한 공약입니다. 그 외에도 GTX 신호선 연천 연장, 남북고속도로 조기 착공, 노인 복지청 설립, 어르신을 행복하게 하는 복지 추진, 또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을 연천군 전역에 확대하고 통일 연수원을 유치하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전면 백지화한다. 기타의 공약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후보는 남병근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남병근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김성원 후보가 남병근 후보에게 1분간 보충 질문을 한 뒤 남병근 후보에게 다시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후보, 남병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그 남병근 후보의 이제 공보물을 보면은 이제 반환받은 미군 공여지에 테크노밸리와 5만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 3만 명인 아산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90만 평, 그리고 계양 신도시가 100만 평, 또 5만 신도시면은 제가 얼추 계산해 보더라도 한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어느 공여지에다가 100만 평의 우리 5만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뭐 반환을 받고 나서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병근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미궁지를 들어가 보고 정말 많은 연구했습니다. 아마 김성원 의원은 안 하셨을 텐데 저는 4년 전에 세미나도 열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말 연구했습니다. 우리 동천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현재 거기가 한 4천여 명 미군이 남아 있는데 이 태평양, 괌 이런 위지의 미군의 훈련소로 쓰면서 또 수경지로 씁니다.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부수적인 공약이고 첫째로는 왜 잃어버린 22조의 손실을 저 평택은 돈이 넘쳐나는 데인데 거기는 우리 미군이 떠났는데 그 보상은 평택이 받고 우리 동두천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동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김성원 의원께서 거기에 대처를 못한 것이 우리 동천 지역의 낙후에 된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크노밸리는요, 그것은 이전을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그때 하면 되고요. 또 부족한 부지는 동천시 주변의 그 야산 이런 거 다 철거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는 22조 특별 보상을 찾아오는 겁니다. 네, 다시 김성원 후보가 남병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어느 공여지에다가 그 설치를 하겠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부수적인 공약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테크노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테크노밸리는요, 한국말로 하면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동두천에 국가산업단지
1단계가 있고 또 2단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동두천의 국가산업단지도 사실은 이제 분양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여지에다가 만든다? 글쎄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공약 아닌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 주실 일 있으면은 답변 한번 주시죠. 네, 남병근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원 의원님, 이게 미군이 한미 협정에 의해서 완전 철수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캠프 케이지가 분당만한 면적이 있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 면적은 그런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고도 날 면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그 문제는 먼저 이전이 추진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환경 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2, 3년.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1단계로 그 잃어버린 22조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 재원을 곰이 재주는 부리고 혜택은 뭐듯이 저 평택이 저렇게 데모하고 국회의원이 오노철 의원이 주장해서 평택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20년간 국비 5조 원 이상 총 20조 가까운 투자를 받아서 저렇게 발전하는데 정작 우리 희생한 동두천이 아무런 그에 합당한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김성원 의원이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 부분을.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 모두에게 총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당부드리며 답변의 경우 30초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중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거나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회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남병근 후보에게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토론 자리는 4월 10일 우리 유권자께서 판단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그 상품이 그 후보가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김성원 후보께서는 그 공천 전에 시민 단체에서 뽑은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후보 2위로 선정이 됐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시민 사회 단체가 있겠죠. 그 시민 사회 단체마다 제각각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공천을 주지 말아야지 된다는 그런 시민 사회 단체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김성원만큼 열심히 한 사람 없다. 또 김성원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천 시민들의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보물에 보면 전과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16년 전에 제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평생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국pháp
한국판 벤틀리법 이거 최초로 발의해가지고 어쨌든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김성원 의원한테 이제 궁금한 게 제가 퇴직을 하고 지금 7년째 동두천에서 삽니다. 지행동에서. 그런데 제가 평소에 김성원 의원을 시내에서 저녁이나 이럴 때 조한 적이 없어요. 김성원 의원이 실제 주소지는 이제 동두천으로 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을 주무시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후보님께서 연설하실 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동두천 안 산다 이런 연설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이 자리에서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 동두천에 살아요. 동두천에 살고 제가 새벽 5시에 출발해갖고 국회 6시에 도착하고 국회 계속 일하고 저녁 늦게 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과 있고요. 제 가족은 제 와이프가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그 아이들 또 같이 있습니다. 제 가족도 못 보면서 오로지 우리 동두천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두천에 안 산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 발언에 대해서 자신 있으시면은 동두천에 안 사는 거 확실하냐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동천서 새벽에만 사시는지요. 내가 이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중에 식당이나 어디 거리에서 뵌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좀 특이하고요. 그것은 뭐 문제가 되면 CCTV나 확인하면 되겠죠. 어제는 제가 소요산에 그저께 저녁에 갔는데 아주 컴컴해요. 그래서 저는 소요산에 가끔 가서 이렇게 명산이 이렇게 황폐화됐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김성원 의원님 언제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뭐 식당 주인님이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러는데 이 소요산이 경기 북부의 최고의 명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찾아오는 분들이 주말에는 물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만 소요산 경제가 아주 피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산은 언제쯤 이렇게 다녀오셨는지 하고 또 소요산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은요. 저 후보님께서 주중에 못 봤다고 하면은 주중 낮에 못 봤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회 가서 일하고 있는데요. 주중 낮에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지 되는데요. 여기서 김성원 동두천에서 안 산다라고 자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질문을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원께서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이 재정자립도 최하위, 고용률 전국 최하위, 지역 내 총생산 최하위. 그런데 이혼율, 노인 빈곤율, 자살률 이런 건 또 최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8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동천 연천이 이렇게 피폐한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시장 분들이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었고, 이제 우리 당 소속의 박형덕 시장이 이제 2년 해가지고 동두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15년 동안의 민주당 계열의 시장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동천이 어려웠다고 저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지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질문에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잘 해이지 될 것인가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저는 우리 남병근 후보랑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남병근 후보에게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원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남병근 후보께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선거구 획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남병근 후보께서 인터넷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선거구 획정이 불법이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그 선거구가 이게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서 특례로 통과된 건 맞죠? 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단위가 돼야 되는데 아주 그 본인한테 유리한 살점 뛰듯이 은연면 남면만 딱 띄웠고, 예를 들어서 대선의 그 지지율을 분석해서 원래는 회천 1, 2동 이렇게 회천 1, 2동 은연면 남면 이렇게 된 안도 있었는데 5개 면 안도 있고, 그런데 기준에 지자체 일부는 띄우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김성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은연면, 남면 요것만 그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례로 예외를 만들어서 한 건 맞지 않습니까? 자, 저기 그걸 설명한 겁니다. 예.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요. 불법이라는 단어를 법적 쓰셨어요. 기준에 그때. 맞지 예, 불법이라고 이렇게 않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두천 연천이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을 편입을 시켜야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특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에 예를 들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강원도 북부 전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는 것은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인구수를 맞춘 거고, 그것이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지역적인 특성, 인구적인 특성을 다 고려를 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획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하는 건데, 지금 남병근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회천 1, 2, 3, 4동까지가 다 선거구입니다. 은연 남면. 거기 합치면은 26만이 돼요. 동천 연천까지. 그럼 이거는 기존 선거구에서 떼오는 것까지 말이 안 되는 선거구가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은연 남면이 우리 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은연 남면 지역구, 은연 남면 고향이신데 더 좋아야지 이렇게 비토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은연 남면 주민들 모시고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은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구 획정의 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주장한 게 했다기보다는요, 선거 획정 그 자문위원회 그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분들, 그분들이 제 의견이 아니라 은연면 남면에다가 회천 1, 2동이 한 5만 되더라고. 5만 남짓 1, 2동 하면, 그렇게 하면 거기에 시의원, 도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선거 단위가 되는데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12,000명 되니까. 이거 은연면 남면 저기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님이 밤낮으로 죽도록 했다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셨는데, 예. 이거는 은연면 남면 하신 거는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천 1, 2동이 아니라 회천 1, 2, 3, 4동까지 현행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역전이 돼 버립니다. 동두천에 9만 1, 인구고 2동만이었어요. 1, 2동 저 은연면 남면. 아니, 그렇게 그거 잘 되면 몰라서 7만 되는 잘 거예요. 몰라서 7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할 수가 저도 봤습니다. 없습니다. 인구가 그러면은 선거구 획정이 자문위 안에서는 그 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후보님께서는. 아니, 선거구 획정이 그게 자문위 아니 자문위에서 전문적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그게 이게 맞다고 맞겠죠. 생각하시는 거죠? 옳다고. 그러니까 김성원님은 정치적인 견해가 있지만 자문위는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한 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 후보님의 견해는 자문위 안이 맞다. 저는 은연면 남면에 아니, 회천 자문위 안이 일동이 맞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다.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예. 현재 은연면 남면 이런 게리맨더링보다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선거구 취지에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자문위 안에요. 연천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두천과 연천이 3번 국도로 경원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역사와 정통성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 가는데 연천을 어떻게 포천 가평에 떼어지는 자문위안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연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연천이 잠깐만요. 제 떨어진 게 아니라 주도권이니까 제가 좀 질문 드리고 그 연천이 답변할 수 떨어진 있는 게 시간 아니라 연천 드리도록 포천에 하겠습니다. 회천 1, 2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자문위안이 맞다고 아니, 생각하시고 연천이 가는 걸 자. 맞다는 게 아니라 아니 자문위 안에 연천 동두천에 플러스 회천 잠시만요. 그 1, 2동 자문위 운영면 안에. 나가는 잠시만요. 거니까요. 저희 자, 타이머 잠깐만 두 멈춰 주십시오. 번째는 잠시만요. 제가 이제 GTX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시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은 지금 현재 김성원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 가능하십니다. 예. 다시 타이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병근 후보님의 그 공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GTX를 연천까지 연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연천까지 어떻게 연장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에 예, 알겠습니다. GTX 신호선 동천 연장을 김 의원님 이제 본인의 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4년 전에 개념도 없을 때 제가 동천시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약 한 9km 되는데 동천시 연장을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으로 제 선거 건물에도 붙여놨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도 건의를 하고 김동연 지사한테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김성원 의원님도 노력하셔서 그렇게 됐고요. 연천 연장은 앞으로 남북시대 대비하고 당연히 김 의원님 동천까지는 되는데 연천까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연천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특별 안보 지역인데 남북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연천까지 연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 가면 자신 있습니다. 그 연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GTX의 가장 기본은 복선이 돼야지 됩니다. 지금 전철 연장한 게 단선입니다. 복선까지 하려면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이 국가철도망 계획은 이미 광역시도에서 끝났고 내후년 정도나 이제 7차 국토 계획이 들어가는데 이게 선로를 단선 복선으로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좀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네,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원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사랑하는 동두천, 연천, 그리고 양주의 은연, 남면 주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인지 선택하셨습니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내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강한 후보가 누구인지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3선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추진력, 실천력의 김성원을 믿어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더 많은 주민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 여쭙고 말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동두천, 연천 그리고 양주의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고 오직 동두천, 연천, 양주, 은연, 남면 주민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멋진 계획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보다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8년 동안 국회에서 지역의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제 빛을 발할 때입니다. 동두천, 연천, 은연, 남면의 더 큰 도약이라는 그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결같은 성원을 해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그 성원에 힘입어
더 큰 성과로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성원입니다. 네, 남병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향 유권자 여러분, 4월 10일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 은연 남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윤석열 정권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잠이 제대로 오십니까? TV 뉴스는 제대로 보십니까? 민생이 이렇게 파탄나고 경제가 폭망되고 나라의 국격은 추락되고 대일 굴욕 외교에 온갖 참사가 나도 책임 하나 지지 않는 이러한 무도한 정권,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대파를 가지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조혜진 삼선 의원이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사죄해라, 내각 총사퇴해라, 대통령실 총사퇴해라, 여당의 의원까지 이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여태까지 지역을 책임진 8년간 미안하지만 김성원 의원,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재정 자립도 최하위, 고용률 전국 최하위, 지역 총사산 최하위, 그 다음에 자살률, 이혼율, 미세먼지도 높습니다. 이게 김성원 의원이 열심히 한 현재 우리 지역의 결과입니다. 저 남병근 바르게 살았습니다. 공직 30년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1위 평가도 받고 법학박사 취득해서 경찰대학의 최우수 교수도 뽑혔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보답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 선거일 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동두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